안녕하세요. 합리적인 보험 소비 김영규 팀장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분들 중 실손보험이 없는 분들 아마 거의 없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의료복지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의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결정적으로 비급여 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 이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이러한 단점까지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로 인해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니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민간 의료보험이라 할 수 있죠. 간혹 보험은 필요 없다, 심지어 실손보험까지도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걸 한번 상기시켜 봐야 합니다. 왜 실비보험은 갱신구조인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왜 오를까? 그리고 표준화가 되고 지금까지 실비가 여러 번의 공식적인 개정 작업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왜 보장은 축소되는 흐름이었을까? 결국 보험사가 실비로 인해 손해를 본다는 뜻이겠죠. 반대로 고객 입장에서는 그만큼 많이 활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따라 내가 실제 병원에서 쓴 병원비를 이번 기준 연간 5천만원 한도로 보장해주는 실비는 꼭 가입이 필요하고 최대한 오랜 기간 우리 곁에 두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청구할 때에도 손해 없이 그리고 빈틈없이 꼼꼼하게 대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험금 청구를 그냥 막 했다가 예기치 못한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마 치료하고 나서 바로 보험금 청구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까지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근거 없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실제 보험금 청구했을 때 문제되고 있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번 청구를 많이 해서 그 기록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청구를 했더니 보험사 쪽 손해사정사가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현장 조사를 나오는 경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한 이유, 대응 방법 등 잘 모르고 있는 실비 가입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번 청구를 많이 했을 때 생기는 문제를 살펴볼게요. 이게 뭔가 싶죠? 병원비 나오면 청구하려고 내 돈 내고 가입하는 게 실비인데 왜 청구하면 문제가 생기는 건지 참 황당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 잘 들어주세요. 가장 큰 이유는요, 실비보험이든 진단비, 수술비 보험이든지 우리가 청구할 때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잖아요. 살면서 한 번이라도 보험금 청구해보신 분들은 보험금 청구서 안에 작성 필요 내용 보셨죠? 이름 들어가고 주민등록번호, 주소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떤 사유로 청구하게 되었는지, 진단명은 무엇인지까지 기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개인의 의료 기록은 마음대로 열람이 불가하지만 보험금 청구 이력의 경우 필요시 확인이 가능한 구조인데요. 우리가 보험금 청구한 기록들은 보험신용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손해보험 회사 중 하나로 가입했어요. 근데 생명보험사에서도 조회가 가능하고요. 또 제가 A보험사로 가입했지만 B, C, D 등등 다른 회사들도 전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요. 근데 해당 보험사에서 내가 과거에 어떤 보험금 청구를 했는지 열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험가입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되기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보험금 청구 가능한 기간인데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까지입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놓고 1년 지나서 혹은 2년 지나서 청구해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최대 3년이 넘지 않으면 됩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할까요? 보험가입 시 알릴 의무 질문사항과 연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보험가입에 필요한 병력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3개월 내 병원 치료 기록입니다. 질병 확정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이 있었다면 고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1년 이내 재검사 혹은 추가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5년 내 입원을 했거나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5년 안에 동일 질환, 상해로 7번 이상 병원 통원을 했거나 5년 안에 합산 30일 이상 처방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한 고객님이 계신데요. 이분께서 2년 반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결과에서 의심소견이 몇 가지 나와서 추가적인 검사를 쭉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라서 별도 처방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 끝나고 검사비가 10 얼마 정도 나왔으니까 실비 청구는 바로 하신 건데요. 그리고 2년 정도 시간이 흘러 보험가입 준비를 합니다. 3개월 내 병원 치료력 없어요. 그래서 없다고 체크했고요. 1년 내 재검사나 추가 검사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없음 체크했어요. 5년 내 동일 질환으로 치료 이상 통원도 없었고 30일 이상 처방도 없었고 입원이나 수술도 전혀 없었습니다. 없음으로 체크하고 심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가입 거절이 나오거나 심사 보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년 반 전 검사 이력이 확인되는데 검사 결과지랑 진료 기록지를 제출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내가 보험금 청구했던 이력이 뜨니까 자세한 의료 정보를 요청하는 건데 만약 당시에 검사했던 내용들이 인수심사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심하게는 가입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제가 상담 과정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인데요. 간 수치가 높다고 해서 딱 한 번 검사했고 그 비용 청구했는데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가서 검사한 다음 약은 딱 일주일만 복용했습니다. 실비 청구는 했었고요. 자주 청구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단발성 청구에도 가입에 제한이 된다고 하니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보험금 청구는 언제 해야 할까?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시점을 한번 계산해보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입원 또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럼 5년 내 고지사항에 무조건 걸립니다. 즉 반드시 고지가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따라 입원이나 수술로 보험금 청구 필요한 분들은 본인들이 5년 지나서 보험 가입할 거 아니면 치료받고 나서 바로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3개월 내 병원 치료권, 1년 내 재검사 추가검사 유무에 대한 고지 질문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언제든지 기간 피해서 고지 없이 심사해볼 수 있는데요. 즉 기다렸다가 가입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기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내과를 갔습니다. 약을 일주일치 받아왔고요. 이 경우에는 3개월 병원 치료력 고지 질문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고지하고 혹시 모를 부담부 잡히는 것보다 3달 기다렸다가 고지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다렸다가 가입하고 나서 실비 청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한 1년 전에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리고 두통이 심해져서 검사를 했다고 했을 때 다녀와서 바로 청구하지 마시고요. 검사 받고 나서 1년 지나면 고지사항 질문인 1년 내 재검사 추가검사 기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죠. 그렇게 벗어난 다음 보험 가입 진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미뤄뒀던 실비 청구하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필요한 보험들이 다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이분들은 신경 쓰지 말고 병원 다녀오시고 나서 편하게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매번 실비 청구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내용 정리고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보험사에서 현장 조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하는 서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비나 암, 뇌, 심장 진단비, 수술비 보장, 입원 일당 등 이런 보험금 청구하시면 그냥 일정 기간 지나서 보험금이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보험사 담당자가 전화와서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전화와서 그러면 좀 당황스럽죠. 뭔가 내가 잘못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누구나 현장 실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응 방법만 미리 알고 계시면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현장 실사가 나왔을 때 함부로 사인해주면 안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솔직히 실비보험, 암보험이 최소 하나씩 보유 중이다. 그럼 지금 내용을 잘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좀 전에 누구나 현장 실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 보험금 청구했을 때 현장 조사를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청구했더니 나온다고 하는 걸까? 일단 여기에는 크게 5가지 사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접 청구권일 때입니다. 쉽게 말해 가입하고 6개월도 안 지나서 혹은 1년 겨우 간 넘었는데 수술비 청구한다거나 진단비 청구를 하면 아무래도 현장 실사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드리고요. 두 번째, 치료 근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정산 지급을 하기 위해선 지급 사유를 충족하는지 체크하겠죠. 그럼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질병으로 진단 코드가 나온 건지, 검사 결과상 문제 없는지, 진료 항목별로 얼마 치료비가 발생했는지 등등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필요한 의료 기록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다소 비슷할 수 있는데 근거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사실 여부가 불투명할 때입니다. 환자 상태, 검사 결과, 치료 내용이 불일치해서 사실 여부가 의심된다면 현장 실사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진료 내용은 편두통인데 수액이랑 영양제를 여러 번 처방받는다. 이러면 한번 조사를 나가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번째, 유사 질환 대비해서 정상 범주를 훨씬 벗어나는 청구 액수가 접수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잉 진료가 의심되거나 아니면 과잉 진료 의심 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청구했을 때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황들 말고도 혹시 고의로 아니면 실수로 고지사항을 어겼다든지 아니면 가입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보험금 청구를 진행한다. 이런 경우도 현장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현장 조사자가 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잠깐 만나자 약속을 잡으려고 할 거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이런저런 확인도 필요하고 몇 가지 서류 작성해 주실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비슷한 요청이 아마 있겠죠. 솔직히 보험사가 현장 실사를 하겠다는데 무조건적으로 거부할 순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꼭 써줘야 하는 서류가 있고 굳이 서명해 줄 필요가 없는 서류들도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의료자문 동의서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에 있어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서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 조사가 나왔을 때 보험사 쪽 직원이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세요 하면서 어떤 건지 설명을 해줄 텐데요. 특히 보험금 지급을 위해선 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듣고 많이들 사인을 그냥 하시는 편입니다. 근데 의료자문에 동의를 한다는 건 내가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를 통해서 의학적 소견을 다시 구한다는 뜻이 되죠. 즉 다른 의사의 소견을 확인하기 위해 제3의 의료기관에 질의를 하겠다. 그러니 여기에 동의를 해달라. 바로 이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면 안 될까요? 사실 명확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절대 동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만이 방법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보험약관상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험사고를 조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 보험회사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거부를 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의료자문 동의서 서명 요청을 여러분이 만약 받았어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 먼저 물어보세요. 그때 거기서 주장하는 내용이 나름 내가 생각했을 때 일리가 있고 나름 합리적인 부분이다. 판단되시면 그때 서명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선은 바로 동의하는 것보다는 내가 치료받았던 병원 주치의가 나의 치료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추가적인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안 되는지 이거부터 체크하는 게 가장 베스트 대응 방법입니다. 근데 보험사가 꼭 다른 의료기관에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럴 때도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동시 감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내가 다녔던 병원에서는 나에게 유리한 소견이 나올 수 있고 또 보험사가 원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보험사 쪽에 유리한 소견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 제3의 상급병원으로 가서 보험회사와 환자가 함께 감정을 해보는 것이 바로 동시감정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동시감정제도는 보험사에 신청하세요. 이때 모든 비용은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을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동시감정제도를 통해 중립적인 제3의 병원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래도 가장 좋은 건 내가 치료받은 병원 주치의로부터 추가 소견을 받는 것이겠죠. 이 내용들은 꼭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큰 도움 됩니다. 서명 시 조심해야 하는 서류 두 번째, 면책 동의서인데요. 이 서류에 만약 사인을 해줬어요. 그럼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겨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전혀 청구할 수 없는 상황도 나올 수 있겠죠. 내가 보험 가입해서 청구 사유 발생했어요. 그럼 정해진 보험금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 이걸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면책 동의서라는 거고요. 솔직히 이 서류는 보험 가입자를 위한 서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혹시 생기는 추가 청구권까지도 사전에 막는 개념이니까요. 따라 면책 동의서는 사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서명 시 조심해야 하는 서류 세 번째, 부재소 합의서인데요. 이 부재소 합의서는 앞서 설명드린 면책 동의 서류와 개념은 비슷합니다. 이 서류에 서명을 했어요. 그럼 청구했던 건에 대해 불이익이나 잘못된 점을 발견하더라도 소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걸 무시하고 소송을 진행해도 결국 불리하게 적용받겠죠. 따라 부재소 합의서는 서명해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어서 서명 시 조심해야 하는 서류 네 번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정리 자료입니다. 참고로 공단 자료는 개인정보라서 본인 동의 없이는 절대 타인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조사 나와서 고객님 최대한 빨리 지급받으시려면 건강보험공단 자료 열람 동의에 사인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 자료 제공을 왜 조심해야 할까요? 이 자료 안에는 몇 월 며칠 어느 병원에서 어떤 진단 코드로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기록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가 고의적으로 보험 가입 시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겠죠. 근데 고지사항은 정상적으로 잘 고지했는데 그거와 별개로 보험금 지급에 있어 조금이라도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의료 기록들이 요양급여 내역에 적혀져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되도록이면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 또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는 의료비 내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보통 병원이나 약국 이름이 연말정산 자료에 적혀져 있는데 그걸 보고 해당 병원에 가서 나의 의료 기록들을 살펴볼 수도 있는 겁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는 현장 실사 나왔을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니까 굳이 동의하거나 먼저 무턱대고 서명해주지 마세요. 물론 개인 활용 정보 동의서,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위임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험사의 권리이고 그래야만 보험금 청구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대신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위임장은 백지 서명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즉 내가 청구 사유로 다녔던 병원 이름이 해당 서류에 적혀져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최대한 유효기간을 정해서 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거 없이 그냥 사인만 받고 가면 진짜 뭐 몇 날 며칠 우리 집 주변 병원 다 돌아다닐지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오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비 청구를 해도 됩니다. 근데 치료받자마자 청구를 한다. 그럼 그 청구 기록 때문에 향후에 가입될 보험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 가입 계획이 있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험사 조사가 나온다. 모든 서류에 다 서명을 해줄 필요는 없다. 꼭 필수 서류만 사인해주고 그게 아니면 가급적 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본인 혹은 가족, 주변에서 보험금 청구하는 일 흔히 접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접했던 내용들은 누군가는 아직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 가까운 분들에게 내용 공유를 한 번씩 해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